네, 안녕하세요. 예, 후편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삼라만상의 지구상 삼합운동은 태양, 대지, 인간, 생명체를 포함해서 대표인 인간에서 인호술 삼합운동을 한다. 삼합하고 운동을. 그래서 이 구성기란 게 뭐냐면 12지지상으로 봤을 때는 이 정점인 거예요. 이 오화방이에요. 오화방. 이 오화. 이 오화가 열 십자에 사람인이 위에 올라타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모양새도 나오고요. 열 십자가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판대 위에 올라가 있는 모양새도 되고 앞에 서 있는 모양새도 되고요. 또 이 열 십자가 뭐 뜻되냐면 완전 치료를 위해서 수술대 올라가 있는 모양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이 이런 어떤 비슷한 특징들이 다 가능한 게 요 구성운기인 거예요. 구성운기. 그리고 이 불기우니까 전기, 전자, 컴퓨터, 반도체 뭐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이제 정신적으로는 정신분열, 정신이상, 화병, 뭐 이런 거 다 나오는 거고. 일단 뭐 전기, 전자, 화학, 유통 포함해서 뭐 지금 뭐 인터넷 유튜버 뭐 그 다음에 이제 불이라는 게 활활 공간으로 타 올라가면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유리된 가상 이런 모양새도 나와요. 메타버슨 이런 것들. 하여튼 좀 이따 그런 건 좀 자세히 다루기도 하고요. 일단 이게 지금 후천 문왕 8궤도예요. 보면은 이제 궤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인, 묘, 진, 응?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추.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던 여기 있죠. 이거를 상상하면서 잠시만요. 스크루파를 좀 올려 드릴게요. 예. 상상하면서 이거하고 겹쳐 놓고 보시면 돼요. 놓고 보면 여기에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오화라는 게 리케 이게 한자인데요. 이별할 리자요. 분리된다, 이별하다 할 때 다 이 리자 써요. 마찰, 분리, 이별 이런 거 다 나와요. 이 여기가 불이요, 불. 아까 이 오화, 이 사오미의 오화, 불기운이면서 이별, 마찰, 분리 이런 모양새, 갈등, 이거 불이라 허공에 떠 있는 허상들, 가상들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 후천문왕 8궤도를 갖다가 그대로 이 9칸으로 나눠서 일이 겹쳐서 놓은 게 아까 얘기한 구성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구자리라고 돼 있죠. 구 한자로 이 자색 리케 방 이게 이제 방향으로는 남쪽 방 기운으로는 이 오화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오미 이러니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러니까 그래서 내년 20년간은 갑진년부터 20년간 2024년부터 2043년 개해년까지 갑진년부터 개해년까지 20년간은 이 우주 기운이 특히 지구상의 기운이 이 불기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특징들을 그대로 띠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점이 그 기운들의 출발점이 갑진년인 거고 그러면 20년 또다시 20년 뒤가 2044년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이 하원갑자 중에 구성운기의 내년이 시작이니까 그 20년 뒤는 어디에요? 2043년에 끝내니까 2044년부터는 다시 이 상원갑자로 순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뒤인 2044년 새로운 갑자가 시작하니까 당연히 갑자년이죠. 관제 확인해 보면 2044년은 갑자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 20년 60년간
일성운기, 이성운기, 삼성운기 도로죠. 그 옆으로 쭉 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성 상위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 그 여권 상위 시대는 앞으로 20년간 더 이어지다가 그 20년 후인 부터는 다시 남성 상위 시대로 사회 분위기가 전환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신지 하겠죠.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요 20년간 요게 이제 그 기운이 움직이는 흐르는 이 흐름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요 구성운기에 있는 이 구자화성방, 구자리 개방에서 요렇게 이 다음에는 1이 가버려요. 100 수성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쾌로는 여기가 지금 이렇게죠. 요 반대죠. 여기 여기 반대. 여기가 구덩이 감자예요. 구덩이. 물구덩이에 퐁당 빠지는 물구덩이 빠지면 곤란하고 힘들고 어렵고 춥고 이러겠죠. 그러면 가운데서 새로운 출발이에요. 계절로 보면 이제 이게 한겨울 땡땡한 추운 밤인데, 그래서 이 다음에는 1이 여기서 20년간 또 출발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특징을 다음 20년간 또 보이겠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럼 끝나면 다시 이제 1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특징을 또 20년간 보이겠죠.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풍수에도 이게 적용이 되면 그대로예요. 우리가 한 번 명당짜리는 끝까지 명당짜리. 그게 뭔 소리냐. 태양도 돌고 우주 행성도 운행을 하고 태양도 돌고 지구도 돌고 달도 도는데 기운이 거기에 따라 같이 변하는 거지. 어떻게 한 번 명당이 천년 만년 명당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래서 대만의 저명한 이 사주 명리학자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이제 사주하고 한의학을 이제 이게 묶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대만 사주 한의학이라는 분야에서 이제 대가이기도 하셨었는데, 이분이 이 착상을 얻어 가지고 이 구성학 원리가 이 우주의 흐름이라면 이 땅의 기운도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흘러줄 거 아니냐라는, 이게 감안하셔 가지고 현공풍수라는 현대풍수의 이게 대세예요. 그러니까 풍수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통풍수하고 현공풍수를 반드시 현공풍수까지 하셔야지만 풍수 공부가 완결이 되는 거죠. 이 대세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더 맞죠. 이제 일반적인 그 이성만 있으시다라면, 곰곰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얘기가 맞는 거죠. 천년만년 기운이 불변한 채 거기가 명당짜리겠어요? 아닌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선생님 전함이 이제 정이명, 대만의 정이명 선생님인데, 이분이 그래서 이게 그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 현대풍수를 개척하셨는데, 이제 현공풍수의 대가이기도 하십니다. 이분 현공풍수에 이제 중시조예쯤 되시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사주 명리의 주역의 이게 이 구성의 풍수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이,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 얘기했지만 이 영상 자료가 사주 명리학의 동양 철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이게 영상도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공부하십니까. 그리고 우주 대자연의 흐름 속에서 갑진년은 이렇게 향후 20년간 이 불의 시대인 구성 이 오화방의 이 구자화성의 이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지구도, 그리고 사회도, 그리고 그 출발점이 내년 갑진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툭 잘라서 아니요, 이제 넘어가서 더 자세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면 이제 세세하게 들여다 보시게요. 잠시만요. 스크롤 바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예. 이 보시면 다른 그 선생님도 유튜브에 이제 올려놓은 자료들이 있으실 거예요. 찾아보면. 근데 이제 이 구성운기의 특징이 갑진년부터 20년간
2024년이죠, 내년. 그래서 2043년 개년까지 20년간 이 오화방 기운의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요게 이제 그 전반상으로는 구자화성짜리고 주요 후천 8개상으로는 리케공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게 불기운, 오화가 불기운이기 때문에 이게 불의 시대고, 불은 막 사방팔방으로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분열의 시대이기도 해요. 분열되는 시기. 마찰, 갈등, 이별 다. 아까 리가 이별, 분리 이랬잖아요. 이혼, 이별할 때 이 리자 쓴다고. 그래서 이제 12지지상,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상으로 봤을 때는 여름의 한 정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은 봄, 여름 끝났으니까 이게 봄, 여름 끝나면 가을이잖아요. 가을은 끌어당겨가지고 웅축하고 갈무리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구성 시기가 지나면 일성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지구의 시기로는 가을로 들어서는 거예요. 성숙기로, 갈무리기로. 이제 그거를 이제 지축이 현재 이렇게 아까 미방, 축방에서 지구가 23.5도 기울으니 지구 궤도잖아요. 이게 반드시 이 우뚝 서서 서는 이 정립한다 그래요. 지구 궤도가 이렇게 정방으로 정립하는 요 과정을 이제 후천 개벽이 일어나는 과정이라 보고, 그 후천 개벽 이후에는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 있다 정방으로 서니까 이 23.5도 기울었을 때 지구가 뿜어내는 에너지 기운하고 정방향으로 섰을 때 뿜어내는 에너지 기운이 달라요. 에너지는 주파수잖아요. 이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 생체라든지 몸이라든지 어떤 영혼이라든지 감정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주파수에 적응이 되는, 혹은 주파수하고 동기, 이게 주파수하고 맞는 사람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가을, 여름에서 지금 이 구성운기 여름에서 이 지구가 정립하면서, 궤도가 정립하면서 가을의 시기로 들어설 때 거기도 오니까 속가치 과정이 일어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지구 궤도가 정리되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자연재해는 이루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뭐 영화 터마로우라고 제가 여기다 언급했는데, 터마로우에서 보면 그게 서서히 이게 궤도가 변하는 게 한순간에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뭐 한 여름 기후되었던 것이 갑자기 막 얼음이 땡땡을 해가지고 사람이 그대로 그냥 얼려버리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는 영화적인 어떤 상상력이 아니고, 그 지리학자들이, 기후학자들이 이미 이 예전 그 변화 과정 연구해가지고 이런 기후 변화나 이런 게 일어난다라면 순식간에 일어난다라는 게 이미 학계에서는 다수설인 거예요. 그래서 특정 종교는 이걸 후천개벽 과정이라 그러고, 그러면 이 궤도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지는 궤도에서는 이 지금 아까 보여드린 후천 8개가 이게 기운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역이에요. 그러면 이게 반드다에 서놓으면 또 거기에 맞는 역이 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이 김일보 선생님이 이 정역이라고 칭하셨는데, 그 역을 이미 평생 연구하셔서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거를 미리 예측하고 읽어내고 거기에 적응해서 그 흐름을 미리 예측해서 적응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적 어떤 토대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원갑자 60년 중 2024년 내년 갑진년부터 20년간 이 구성운기 불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해가 바로 내년 24년 갑진년이다. 그리고 이 불의 시대가 끝나는 2044년 갑자년부터 새로운 상황갑자가 시작되면서, 아까 그 구성의 기운으로는
일성운기 20년간 들어가고 이 상혼갑자는 새로운 남성 상위 시대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20년은 이 일성운기의 특징을 보일 것이다. 이 시기는 물의 시대이다.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본격적으로 요 구성운기의 특징을 보면 흥하는 기란작용도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음양의 원리잖아요. 구성운기에 또 안 좋은 흉작용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기란작용은 아까 불이 훨훨 공간으로 날아가니까 우주, 항공, 화학, 화장품 포함해서 화학이니까 컴퓨터, 반도체, 태양열, 인공태양, 원자력, 배터리, 전기차, 드론, AI, 인공지능, 로봇, 무인화, 자동화, 레이저. 왜 레이저라 그러냐면요, 이 오화라는 글자요, 요거 보면 이 오화라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가공열이요. 장작불, 모닥불, 렌즈에다가 이 태양빛을 이게 집중시켜 가지고 한 곳에서 쏴보내는 모양, 이런 거 다 오화의 물상이에요. 그래서 요 아까 그 어디야, 레이저, 강원파, 전자파, 이런 물상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관련된 새로운 개발도 이 시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거죠. 그게 군사적으로 활용된 무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이 사람들 그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일상 활용 가능한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어떤 그 전자파나 어떤 파동, 주파수를 이용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자꾸 개발되는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벌써 나왔잖아요. 그 레이저 그 광선검 같이 스타워즈에서 그 비행기에서 레이저로 조사해 가지고 뭐 드론도 추락시키고 상대방 전투기나 뭐 이 상대방 무기들 그 파괴시키는 무기는 이미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화 단계로. 미국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오픈 안 할 뿐이지. 아무튼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10이라는 게 천지사방이자 시공간인데 거기 위에 사람이 올라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동양철에서는 10은 신의 숫자라니까 신 위에 사람이 올라타 있잖아요. 우주 공간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 모양새도 되고요. 신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이죠, 신인. 그래서 제가 신이라고 해놨어요. 그 이제 생명공학, 유전자지도, 최근에 영국에서 이 유전자지도 분석한 거, 이거 게놈, 요거 오픈해줬죠. 제가 기사 봤는데 글이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유전자 복제 시대, 이게 더 가속화되는 생명공학 분야도. 그 다음에 원격 화상 진료, AI 의료 로봇, 생명 연장의 꿈, 과속화,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얘기한 불은 허상이니까 가상현실 플랫폼화되고, 이게 이제 메타버스가, 요즘에는 유튜브가, 지금 제가 이 영상 중에 이 유튜브가 대세지만 향후에는 메타버스가 이게 대중화될 가능성이 큰 거죠. 유튜브 대신 이 가상현실, 이 메타버스가 활용되는, 이 대중이 활용하는 이 플랫폼 산업도 발전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레거시 미디어 대세 속에서 유튜브로 활용한 이제 대한 언론들이 많이 활동 중인데요. 앞으로 가면 이제 더 확장되겠죠. 메타버스 나오면 더 확장돼.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가 변화에 편승해서 유튜브나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크고요. 어쨌든 레거시 미디어의 그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은 대한 언론이 더 대세를 이룰 테니까 점점 더 이제 줄어드는 시대로 가는 거죠. 뭐 가짜 뉴스는 뭐 규제니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요. 세상 자체가 진퉁과 짝퉁이 섞여서 돌아가잖아요, 원래. 그리고 이제 언론은 언론 표현의 자유, 헌법상의 자유하고도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규제를 일변도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고, 뭐 그거는 그쪽 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아무튼 지금은 이제 사주명리나 동양철학 그 상황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구성이 된 심리상담, 정신상담, 힐링, 점성술, 타로, 동양철학, 사주학, 점술학 등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성기의 흉한 작용들로는요, 분리 이별, 지금도 이제 뭐 초고령 저출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제 두드러지게 뭐 초고령화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속도가 유달리 빨라요 지금. 그리고 뭐 이미 초저출산 상황이어가지고 OECD 이제 저출산 국가 1위라는 오명을 달성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 이제 분열, 대립, 갈등, 마찰, 이제 국가 사회 간 이런 현상도 일어날 거예요. 사회 내에서는 계층 갈등이죠. 세대 갈등 포함하는 거고. 국가 간도 이런 것도 심화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화병, 정신 이상, 정신질병, 분노 조절 장애, 묻지마 번제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심해져요. 이게 이것들이 다 결합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버리겠습니까? 전쟁이죠. 터지면은 지금 수준에서는 이거 세계대전인 겁니다. 아마겟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궤도가 지구가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이 지축 정립 작용이 일어나면서 온난화 해가지고 해수면도 올라가고 지신 화산 폭발도 엄청 심해지고 지구 그 기후 이상 현상도 엄청 심해지고 그 다음에 겨울 추위 여름 더위 이게 예측 불가능해지고 태풍 포함해서 자연재해도 그러는 와중에 온난화 지속되다 보면 어느 시기에 지축 정립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현재 상태로는 몰랐던 이게 땅속에 숨어있던 새로운 바이러스도 창출하게 되고 지구가 멸망전이 열린다라면 예측 불가능한 온갖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기도 돼요. 요 구성기 끝 무렵이. 그래서 바로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그 자연재해 문제, 지축정립부터 포함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가 정신적 아노미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크죠. 개인 포함해서. 그래서 음양이 밸런스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인간이란 게 참 그래서 신기해 보면은 그 기운대가 오게 되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사회도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20년간 요 사주 명리나 동양철학 포함해서 심리 상담, 힐링이, 점성술이, 타론이 이것도 더 덩달아서. 그래서 이게 음양의 이런 개인 간의 정신질병에 대한 어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 심리 의사 쪽 당연한 거고요. 거기는. 해서 맞춰주는 측면도 있지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지금 지구의 기운의 흐름이 어느 시기에 와 있는지까지 이게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관심도 가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몰라도 적어도 이분들은 지구가 이런 상황에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 왜 하필이면 많은 어떤 사회적 직업 속에서 이런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됐겠어요. 이분들이. 이거를 알리려고 그렇겠어요. 하다 보니까 알게 되고 알게 된 이상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게 상담업이잖아요. 인간의 영혼하고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우주 자연의 흐름하고도 관련돼 있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질병들이라든지 운명이라든지 궁금증이라든지 호기심들에 다 유발되는 것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구성운기의 길작용들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 그래서 한마디로 구성운기 앞으로 20년간 현대 인류 문명 문화가 정점에 서는 시기예요. 앞으로 20년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오판을 해버리면 자만에 빠져버리면 바벨탑이 만들어지는 시기도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되면 일이 가는 거죠. 지구 멸망전. 그렇고 우리나라는 전기차, 수소차 투톱 시스템으로 지금 산업을 정부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고 뭐 대기업들도 이게 투톱으로 움직이고 있죠.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수소차나 수소에너지 상용화 시대는
요 구성운이 끝난 아까 얘기한 언제요 이거 2044년 갑자년부터 요 20년간이 물의 시대다 그랬죠. 물 수소 요 시기부터 이제 여기는 상용화 가는 거예요. 전기차 먼저 활성화됐다가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관련 산업 분야가 드론판하고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수소 산업은 수소차나 수소 관련 드론이나 뭐 배터리나 이쪽은 이제 향후 20년이 지난 그 다음 시기부터 열리겠다. 흘러가는 흐름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운기 흉장으로는 이제 얘기했죠. 분리이별 돋고 1인 가구 가속화, 분열 대립, 마찰, 정신병, 화병 뭐 쭉쭉쭉.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온난화 가속화 왜 불의 시대니까 지구 내부가 점점 더 뜨거워지니까 그러면 지진, 화산 폭발도 다반사로 일어나고요. 지반 침하, 지반이 약해지니까 열받아서 뜨거워지면 흐물흐물해지지 않 녹아내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싱크홀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갑진년 물상 중에요. 서울이나 동해안 쪽에 싱크홀 지진 포함해서 싱크홀도 잡혀요. 그래서 어젠가 뉴스 보니까 뭐 서울시에서 이거 대비해서 그 집안 조사도 하고 뭐 싱크홀 지도도 만드는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고서 그러시는지. 하여튼 그런 정책은 잘하는 정책이다. 산사태,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등 이거 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흉작용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커요. 이런 거 다.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질병 부분 다 마찰 분열 갈등.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1인 가구가 가속화되는 거죠. 정부는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이제 온갖 통일밖에 답이 없어요. 통일밖에. 가장 빨리 북한 문제, 남한 문제 서로 윈윈하는 길은 통일이에요. 자원 문제부터서 인구 문제, 우리 민족이고 문화적 언어적 동질성도 가지고 있고 이런데 이제 현대사적인 어떤 그런 그 좌익우익 진영 논리에서 바로 전환을 하기 힘들다라면 그거는 이제 지금 정치권에 있는 후기 지수들이 자기 당대 자기들 세대 포함해서 이후 세대들이 살기 위해서는 통일은 필수의 생존을 위한 필수화 되버렸는데 지금 기성세대가 그걸 풀어내지 못한다라면 여러가지 복합적 이유로 인해서 최소한 경제적 그 단일체제는 묶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 그것도 이제 먼저 예, 우리나라 살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 그 근현대사 과정에서 디스포라 했던 그 우리 그 독립운동하다가 저기 연해주 쪽 그다음에 뭐 저 북간도 쪽 이쪽 분들하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로 스탈린한테 강제 이주 당하신 분들 요 우선 이주 정책 뭐 이민청 만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최근에 보니까 뭐 지자체에서도 뭐 우리 동포 우선 뭐 이주 정책 해가지고 뭐 지자체들 몇 군데 뭐 그런 정책 하더만요. 이게 선구자적이다. 필요합니다. 그 전혀 모르는 이질적인 저한테 무슨 민족주의자 뭐 이럴 뭐 비난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뭐 요즘 시대 뭐 인권 우선에 뭐 무슨 뭐 그런 걸 그러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요. 이미 프랑스에서도 이거 똘레랑스니 이런 용어들 왜 나왔네. 그 프랑스 그 분규 한 번씩 일어난 거 안 보셨습니까? 언어적인 동질성, 문화적인 정서적인 동질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전혀 이질적인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하려면요. 그런 언어적, 문화적, 정서적 동질성을 이게 하려면 한 세대는 더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되며 갈등을 초래할 것이며 이러게 되겠습니까? 아니 뭐 하여튼 사주 명략 공부 시간이니까 더 이상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를 다 나왔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2044년 갑자년이 되면 일성운기로 들어간다는데 이게 이제
자수, 아까 봤던, 아니죠? 요 자수, 요 자수방이에요. 20년간 요 자수방, 요 감방, 강캐방. 이 물의 기운이기 때문에 물이라는 건 시커멓잖아요. 어둠이고 암흑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물로 놓고 봤을 때는요, 그냥 해양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해양 개발, 활용 시대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지구 밖을 벗어나면 멀리서 보면 지구도 하나의 아름다운 별이잖아요. 빛을 발하는. 그리고 지구에서 다른 별, 행성을 봐도 하나의 별로 보이고 아름다운 밝게 빛나는. 그 중간은 다 뭡니까? 우주 공간은 시커먼 암흑이잖아요. 그게 우주 공간도 이게 수의 수. 그래서 이 지구 내적으로는 해양 개척 시대지만 우주로 확장하면 우주 개척 시대예요. 이 시기부터. 뭐 이런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영화 여기다 뭐 추가로 하려고 넣어놨었는데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요 우주 항공 시대라 그랬잖아요. 요 20년간 하면은 그 다음 20년부터는 본격적인 우주 개척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류 흐름상, 이 우주 흐름상, 지구의 흐름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시기적절하게 좀 인공지능 개발됐죠. 그래서 뭐 한켠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버린 수준이 됐네 뭐 안에 어쩌네 건데요. 그거는 다음 문제고, 만약에 이런 지구 내외적인 어떤 지구 멸망전이 열리는 뭐 원인들이 일어난다면 온난화 속도, 지반 침하 상태, 혹은 그거를 작업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인간의 그 뇌나 인간의 물리력, 신체적 물리력은 불가능하죠. 그냥 이거 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시기적절하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인간 통제권에 두는 거는 별도의 문제인 거죠. 마치 칼이 전쟁으로 쓰면 살인 무기가 되지만 칼이 그 인간 일상에 쓰면 인간의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쓰이는 유용한 이 도구처럼 그 음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태양 핵융합 에너지, 수소 에너지 필수 시대다. 요 우주 개척 시대, 해양 시대, 요 감수방이 되면. 그리고 내년이 이 일반 인공지능이죠. 개인한테 지금 핸드폰처럼 개인한테 1인 1사용 인공지능이, 범용 인공지능이 열리는 이 일반 인공지능이 언제냐 시기가. 그런데 내년이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내년 갑진이 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출발점. 그래서 아마 을사년 지나서 병오년쯤 되면 이게 일반 인공지능이 그 상용화가 많이, 핸드폰이 처음에 스마트폰이 보급이 많이 되던 시기가 특정 시기 이후부터 보급이 됐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년이 이게 일반 인공지능의 원년이다. 자, 가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 격암유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남사고 선생님 저자인 걸로 돼 있고, 정감록이라는, 물론 여기 이설도 있어요. 이 정감록이라는 책도 있는데 여기는 작자 미상, 저자 미상입니다. 이 정감록에 나온 정도로 인한 내용 때문에 정의를 모반 사건이 일어나서 기축옥사, 요때 그 임금 특명 받아서 감찰관으로 내려왔던 사람이 송광정철인데요. 이거 100% 이거 역사적인 모반 사건이 맞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게 뭔가 이거 그 당시가 당쟁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당쟁 때문에 이게 그 손톱만한 사건이 더 씌워져 가지고 나라를 흔드는 사건을 변해서 이거를 계기로 이게 반대파들을 이게 이 피해 숙청을 참사를 해버린 이 사건으로 봐요. 이 정의협이란 분이 그 당시에 이제 과거고시 이제 통과해서 조정 관료생활 하다가 물러나서 이게 전라북도 부안인가 뭐 진안인가 뭐 이쯤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후학 양성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에선 신망도 없고 이랬던 분인데, 이제 본인한테 어떤 계기는 있었겠죠. 그게 이제 너무 침소봉대 돼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그 세력 당으로 몰아붙여 가지고 싸그리 어마어마한 피를 봤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꺼낸 거는 사주 명략공보다는 이 기축이라는 간지가 그런 물상이에요. 을기사축이 곡각사에서 몸이 신체가 굴신되어 있는 모양이면서 기토가 이 축토 속으로 인묘되는 물상이잖아요. 그냥 이 묘지에 들어가는 모양새라. 그럼 축토는 사유축의 이게 마무리 정점이기 때문에 이 사유축이라는 하나의 세력이 이 축토 속으로 들어가고 본인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본인이 절대적으로 무관하다 이거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본인도 이거에 어떤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단초를 제공했다고 이 간지는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모반 사건일 정도의 어떤 그 빌미였던 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당쟁의 경랑 속여 가지고 거의 호남의 그 살인 세력이 거의 씨가 말리다 했던 사건이에요. 이게 정혜율 사건. 그거 어떻게 하다. 그리고 이 송광경처럼 우리가 하는 가사문학의 대가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이 양반 이거 문학을 했던 분이 이거 문인이 참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인서인에서 동서분당된 상태에서 동인이 이거에 대한 입장차, 온건파 뭐 강경파로 해가지고 남인 북인으로 날리죠. 서인은 소론 노론해서 나중에 이제 노론이 조선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게 일제까지 옵니다. 그래서 일제 시대 때 이게 자기 받았던 이 친일파 중에는 이 노론의 후손들 말해요. 그 우암 송시열 계열이죠. 하여튼 그렇고, 요 격압유로하고 정갑록에서 이게 말세 세상이 오면, 그러니까 지구 멸망전 상황이 오면 소두무족이라는 것이 너를 죽이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십승지도 같이 언급해 놨어요. 그런 세상 그 난이 대란이 오면은 10개로 10개의 그 무탈한 거, 그러니까 그 10군데로 그 짐 싸서 가족 끌고 피난처로 삼아서 도망가 있으면, 숨어서 살고 있으면 그 난을 무사히 피하리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생거진천 사거용이 나는 이 진천도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요즘에 진천이 천지개벽했죠. 정말로 잘했죠. 국가대표 선수촌도 거기 있고요. 뭐 CJ인가요? 거기 이 공장도 거기 있고 아마 이럴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소두무족이래요. 김유신 장군묘도 거기 있고, 소두무족, 이 머리는 쬐맣고 다리가 없다. 이거를 이 물상을 추론해 보면요, 요 해성 거대 운석이 지구를 아주 들이받아서 지구가 멸망전이 열리나, 이제 궤도도 틀어지고, 혹은 극초음속 미사일, 이 전쟁이 일어나죠.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날려가지고 그 충격으로 지구 궤도도 틀어지고 지구 멸망전이 열리나, 혹은 지금처럼 온난화가 지속되다가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이 지진 화산 폭발 일어나면서 그 속에 땅 속에 숨어있던, 지금 현재로는 규명조차 안 되고 치료제도 없는, 우리 코로나 때 이미 경험을 했죠.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세상에 없던 바이러스가 천재지변으로 드러나가지고 치명적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구 멸망전이 열리나, 이런 추론한 거. 이거에 근거해서 머리는 쬐많은데 다리는 없는, 날아오는 불덩이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해성, 운석, 요즘으로는 극초음속 핵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도 대표적이죠. 근데 때에 마침 인간은 지금 양자 컴퓨터가 각 국가별로 사활을 걸고 개발 중이죠. 만약 양자 컴퓨터 기반하에 양자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것처럼 액체 금속이었죠. 자기 형상 액체, 자기 형상 액체 합금, 그러면서
이게 초인공지능을 장착한 그런 터미네이터가 있다라면, 결합돼 있다라면, 그리고 이게 우주항공이 발달돼 가지고 그 특수기능 그 우주선이 개발된다라면 이런 것들에 대체할 만하죠. 이게 때마침이란 거에서 총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우려하는 게 하나 있죠, 지금. 만약에 그러면 AI가 인간을 배반해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인간 말살하려는 인류의 적으로 돌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하죠. 이제 거기에서는 이미 동양 철학에서 그 답이 있어요. 이게 삼태극이거든요. 이 기존에는 우리 태극기처럼 양음해서 음양해서 이게 음양기운만 당겨진 턱인데, 여기에 이 음양이 대립할 때 중간에 개입해서 조종자 내지는 심판자 내지는 가세자 기능을 해주는 기운을 하나 더 집어 넣어준 게 이게 삼태극 물상이에요. 동양에서는 이 천진 삼신, 이 삼이라는 거를 길신으로 보는데요. 이 삼태극 물상이에요. 이거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원리가 기존에 있는 이진법 0, 1, 0, 1 0도 아니고 1도 아니면 이거 어떻게 버버버버하다 속도가 좀 딜레이 되죠. 그럼 0도 아니고 1도 아니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그 어떤 중간에 어떤 거 1이 따로 보내요. 그래서 여기서 애초에 이것만 전담해서 처리해요. 그래서 다시 이게 1인지 0인지 혹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음인지 양인지 규명되면 집어 넣어주는 거야. 이런 원리인 거야. 이게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양자 물리학 기반화의 컴퓨터, 이게 이제 양자인 거죠. 기존 물질이 아닌 그 어떤 것.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도요, 이 삼태고 원리 기반한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본인들이 알고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음양 간에 대립하면 이 제1의 AI를 내부에서 들여다보는, 요즘 메타인지라 그러나요? 들여다보는 대립자 AI 기능 하나 넣고 이 두 개가 의견이 동일할 때 집행이 되고, 의견 대립을 일으키면 니네들 왜 싸운대 하고 확인해서 조정하고 심판하고 맞는 쪽으로 가세해서 집행을 시켜주는 요런 삼태극 어떤 원리를 인공지능 통제 원리에다도 집어넣어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쪽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철학적 기반 하에서는 인공지능을 통제를 한다라면 이런 원리가 가장 안전한 원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 구성원기 그 이후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통제 불가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해서 이거 개발 중단해야 된다가 아니고, 개발 시대 우주 기운의 지구의 흐름상 반드시 사회 흐름상 필요한 건데, 통제 지속 가능하려면 이런 삼태고 원리를 활용하면 어떨까는, 이게 공학에 대한 이게 문외한인 그냥 이 동양 철학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 이거 다 끌어들였는데, 내년 갑진년 총선에는 신당들이 출연합니다. 갑진년 기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벌써 뭐 신당 하나 출연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모두에 얘기해서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싹들이 끝까지 씨앗으로 남는지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기껏해야 거기 출발할 때 30% 정도만 이 세상 수명을 다하고 쓰임새를 다하고 안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씨를 남겨놓는다 그랬죠. 매 한 가지예요. 내년에 갑진년을 적어도 4당 이상으로 선거를 치를 텐데요. 그러니까 신당이 한 두세 개는 나오는 거죠. 결국은 거기서 살아남는 신당은 이 신당인 거예요. 기존의 이 여야 대립 속에서도
이 자기만의 어떤 영역을 유지하면서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대립에서 이게 꼬여 있는 것들 풀어내주고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역할을 해주는, 충분히 해주는, 우리나라 토양상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미래 이 흐름상 살펴봤던 미래를 위해서도 이 당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 영상에서 다음 총선에 신당이 출연할 텐데 그 당이 미래의 주도 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던 거예요. 지금 기성인들은 힘들죠. 지금 젊은 세대들, 지금 이 정치판에 있는 이 정치 영역이 몸담고 있는 젊은 세대들만이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어요. 그 세대가 아마 주축이 돼야지 MZ세대를 대표하면서 미래 이런 대한민국 그 사회의 흐름 변화도 끌어안고 같이 고민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통일부 포함해서 그 세력만이 살아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오해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영국이나 일본 같은 의원 내각제겠네?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가비네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가비네 나라여서 우두머리가 필요한 물상이에요. 그리고 국민들 정서도 기운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거를 더 선호해요. 그래서 일본은 을묘라 이 들판에 핀 이 나름 자태를 자랑하는 이 잡초 내지는 이런 꽃들의 물상이라 태양빛을 받아야만 이거 생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국기가 빨간 태양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인목 속에 자체 태양 발전 기운을 담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 성장하려는 이 목기운의 이게 시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 간목이 뭡니까? 간목. 의원 내각제는 간목이 없어요. 간목은 대통령제 아니면 이원 집정부제여 가지고 국내 정치는 총리 뭐 국회를 포함해서 전체 국정 운영 컨트롤하면서 대외적인 어떤 그 다음에 아니면 중요한 분야 국방 뭐 이런 데는 대통령이 맡는 이런 형태로서라도 대통령제가 맞는 거예요. 대통령제하에 국회는 이런 삼태극에서 어떤 중간자 취하면서 미래를 담보하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자기 입지를 분명히 가지고 가는 그런 미래는 이 사람들이 해결책을 지고 있는 그래서 의원 내각제 아니고 이런 신당만이 총선 이후에도 살아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 그랬어요? 나머지는 이제 그 중간에 한 두 번에 걸쳐서 정계 개편 이루면서 뭐 기존의 당으로 흡수되든지 아니면은 사라지는 거죠. 이제 갑진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한번 훑었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는요 순수하게 이제 갑진년 그 신년 운세에 관해서만 언급하고요. 총선에 대해서도 약간의 분석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